자, 갤럽 조사를 저희가 매주마다 보고 있는데요.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82호 4월 4주입니다. 예, 4월 23일부터 25일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가상번호,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예, 전화면접조사입니다. 방식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이건 자체 조사입니다. 네.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폭락을 해가지고 예, 그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많이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지난주는 총선 전 대비 11%포인트 하락해서 23%였습니다. 네. 한 주 만에 1%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긍정률이. 그래서 24인데요. 1%포인트. 예, 횡보라고 봐야겠죠. 그래요? 예. 추가 하락을 방어해냈다라는 네. 정도에서 이제 의미를 둘 수 있는데요. 역시 부정률은 68에서 65로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횡보라고 봐야겠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률, 부정률 네. 큰 차이가 지금 없고요. 두 지표의 격차도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 좀 유지되고 있다. 격차 자체도 격차가 지금 4%포인트 좀 좁혀진 건데 네. 그것만으로도 오차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게 만약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반등이 좀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일부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왜 이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더 빠질 수도 있었는데 라고 그렇죠.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 여기에서 추가 하락은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한 주 더 어떤 그 또 뉴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네. 대통령실에서 또 어떤 행보를 하는지에 따라서 메시지에 따라서 바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네. 확 떨어진 다음에 살짝 반등하고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확 빠진 다음에 살짝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복이 되는. 예,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이건 진짜 지난주 23%는 거의 전국을 깜짝 놀랄 국민 많은 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놀랐는데 11%포인트 급락을 해서 맞아요. 예. 이게 만약 브레이크를 누군가가 걸지 않으면 그러면 20% 선도 무너진다.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은 추가 하락은 방어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V자로 반등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뚜렷한 어떤 그 뭡니까 상승 모멘텀을 네. 발견했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죠. 다만 23에서요. 당일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했죠. 전화를 해서 만나자라고 한 그 효과 만나자고만 했는데 네. 하락은 방어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수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다 접어두고 대통령 만나겠다. 그러니까 의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만나겠다 했고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화답을 한 이 부분 이런 뜻을 환영한다. 아마 곧 만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석열, 이재명 영수회담에 대화하고 타협하는 통큰 만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자 만나게 되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나는 것만으로도 지지율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더 20% 선을 뚫고 하향 아래로. 돌파 당하고 네. 그래서 완전히 쭉 빠지는 거를 막으려면 방법은 이재명 대표를 맞아요. 그런 만나는 수밖에 말씀하셨죠.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만난다고 했으니 뭐 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뭐 한둘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23이면 이거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최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예, 민심이. 그런데 지금 24인데 24가 대단히 좋아진 숫자는 아니에요. 네. 지금 24는 세 번째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낮은 수치입니다, 진짜. 예, 낮은 수치예요. 네. 23도 그랬지만 그러면 얼마든지 24에서도 더 빠지면 20%선 무너질 수 있죠.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따져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서로 간에 좀 좋은 결과를 좀 낳아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한탕주의처럼 이것저것 다 그냥 한 큐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가령 민생 현안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민생 현안은 먼저 해보자라고
대통령실에서도 좀 얘기를 좀 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제 생각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를 자꾸 협치하면서 그거를 좀 무마하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협치의 대상에 들어가지가 않고요. 협치는 오로지 국민 이 민생과 관련돼서 협치를 이야기를 해야지. 네. 이거는 많은 국민분들도 최상병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수사를 하지 말자고 한다던가 아니면 늦게 하자고 한다던가 이렇게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한다면 그건 협치가 아니고 그냥 그거는 흐지부지 내지는 뭐 국민들의 뜻을 이제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그렇죠. 셈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협치 대상으로 둔다라는 거를 네. 자꾸 그걸 테이블 안에 꺼내면 아하. 제 생각이 좋지 않으니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정부에서는 좀 중립적으로 그러면 뭐 하려면 깨끗하게 해서 잘 밝힙시다라고 하는 정도가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게 올라갈 거예요. 이게 더 올라가지. 안 그러면은 자꾸 그거에 서로 발목을 뒷다리 잡고 발목 잡고 하면은 네. 빠지죠. 밑으로 좀 빠진다. 만났는데 최혜병 특검법에 있어서 거부하는 의견을 윤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더 난리가 나겠네요. 그러면. 그럼 만나는 의미가 퇴색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정치권의 일은 정치권의 일이다라고 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중립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수사나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생이거든요. 민생 현안.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조사에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민생 현안에 대해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 긍정 평가, 부정 평가 응답한 주관식 한번 이유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긍정 평가 이유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 밑에 보시면 모른다. 그러니까 31입니다. 31은 이것도 꽤 높은 수치인데요. 수치입니다. 긍정 평가하지만 응답 거절. 응답 거절. 나 잘 모르겠다. 왜 긍정 평가하는지. 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31%.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인 거죠. 긍정 평가자 236명 중에 31%는 모른다. 네. 밝힐 수 없다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렇네요. 응답을 거절한다. 네. 묻지 마시오. 뭐 이런 건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의대 정원 확대가 3%포인트 하락해서 10%인데 이게 더 이상 그러니까 긍정평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없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한참 높았을 때 20%를 돌파했었죠. 맞아요. 지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외교가 좋을 때는 한 40%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포인트 오히려 빠졌습니다. 네. 최근에 그 국빈으로 방문하고 계신 국빈은 이신지 모르겠지만 정상회담 정상 외교로 오신 분이 계시죠? 네, 루마니아. 그런데 3%포인트 하락했다. 네. 이거는 외교와 관련돼 가지고 혹시 뭘 잘 못하고 있는 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외교를 그 이유로 꺼내질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랄까 외교라고 하면 좀 당당하고 좀 뭐랄까 뿌듯하고 그렇죠. 국격이 올라가는 것 같고 마치 우리가 막 강대국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떳떳하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3%포인트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외교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이번에 또 외교 이 행보 이런 이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경제 민생이 또 이것도 4%가 빠졌어요. 경제 민생이 있었죠.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상위 랭크 됐었는데 지금 4%포인트 빠져가지고 2%로 확 눌렸습니다. 긍정평가 이유 중에. 긍정평가. 이거는 지지층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이유를 꼽을 수가 없다. 너무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죠. 뒤에 어렵기 때문에. 뒤에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떨어진 거고 부정평가를 보면 이것도 보면은 경제민생 물가가 많이 부정평가 하시는 655명에게 자유응답식으로 물었더니 경제민생 물가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3%포인트 많아져서 21임. 아이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요. 뒤에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만 경제민생 물가 물론 여기 경제민생 물가에서 자유로운 정부는 없습니다. 지난 정부도 그랬고 그 전 정부도 그랬고 항상 이 민생 문제, 물가 문제 이거를 챙겨야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외부적인 지금 제가 봤을 때 환율도 환율인 것 같고요. 환율 문제. 있습니다. 환율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민생 또 물가 전반적으로 지금
뒤에 보시겠지만 굉장히 그 우려감이 네. 상당히 커지고 있다.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라는 예. 건데, 자, 그러니까 결국 경제, 민생, 물가 이걸 못 잡게 되면, 이걸 해법을 못 내놓는다면, 경기를 살리지 못한다면 대통령 긍정 평가가 많이 올라서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1%포인트 오른 거 수치상으로는요. 예. 숫자가 1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윤석열 대통령 특히 이제 정권의 앞으로의 향배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좀 올라가는구나. 우리 카드가 먹히는구나. 정진석 비서실장 안 치고 이재명 대표 연락하고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좀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 사과 직접 안 해도 비공개 사과에도 먹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보였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1%포인트 이게 횡보할 때에 네. 이 아주 미세한 횡보 이게 마치 상승처럼 잘못 해석을 하면 이게 독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큰 폭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보와 메시지로 쭉 빠질 수가 있죠. 방금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 네. 1%포인트 이 상승을 상승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정확한 거는. 네. 격차가 줄었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경제 민생 물가는 이와 같이 나타났고요. 네. 지금 외교를 언급하는 그런 부정평가자 분들도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인사 문제 여전히 나타나고 김건희 여사 문제 네.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도 이거를 잘한다. 지금처럼 하면 된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입안에 혀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참모가 한두 명만 있어도 대통령이 거기에 귀 기울이고 야 그러면 뭐 빨리 간가 뭐 어떻게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좋아 빠르게 가. 예, 그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날 때도 좀 진정성 있게 만나야 되고, 네. 그 국민분들께서 다 지금 보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만나야 되고요. 경제 민생 물가가 이게 3%포인트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이거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아지면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서민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중산층 분들도 지금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 지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보고 오죠. 예. 보겠습니다. 예.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경기에 대해서 예. 너무 크게 보이니까. 예.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예. 어떻게 될지. 여기 있습니다. 네. 요거를 모아놓은 걸 보시죠. 예, 왼쪽이 이제 경기, 이제 중간이 이제 살림살이, 오른쪽이 국제 분쟁인데요. 자, 먼저 경기 전망, 좋아질 건 나빠질 건 네스코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쭉 이번 정부 들어서 빨간색으로 두 자릿수가 되다가 자 이번 해 올해 들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선을 경과하면서요. 네스코어가 빨간색이 29니까 한 30 정도로 빠지나? 이거 좀 회복세가 보이나 했는데 40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빠질 거, 예, 나빠질 나빠진다에서 좋아질 것을 뺀 거죠. 예. 아니요. 좋아질 거에서 나빠진 거 빼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예. 마이너스가 나오고. 예, 이렇게 뺀 거죠. 좋아진 거에서 예. 나빠진 거. 그러니까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하시는 분들이 15%에 불과해요. 줄어들고. 15%에 불과합니다. 나빠질 것이라고 하신 응답자분들이 55로 과반입니다. 비관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서민분들만이겠느냐? 중산층. 중간이 그렇죠. 이게 좀 허리가 두꺼워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렇네요. 맞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경기, 경제, 물가. 예. 살림살이 전망은 더 참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스코아로 마이너스 17 나왔습니다. 아하. 보시죠. 예? 살림살이가. 예, 살림살이 14 좋아질 거. 긍정평가 14, 부정이 31입니다. 마이너스 17. 올해 들어서 최하로 아이고.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아까 보셨던 경제 민생 물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그게 1등 했네. 또 1등이네. 뭐 부정평가 또 1등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지금. 공포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 문제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열심히 잘하려고 뭐 했던 거는 뭐 네. 이해는 하는데 일본도 지금 환율 뭐 흔들흔들한다고 하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전쟁 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죠. 여기 보시면 국제 분쟁 마찬가지로 59. 여기 보시면 네스코 마이너스 49. 자, 뭐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더 악화가 되고 있다. 우리 예. 국민들의 경기 체감 안 좋다. 살림살이도 그렇고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윤 대통령 지지율 예.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여전히 지금
보수 쪽에서도 사실은 예, 예. 부정평가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고 성향별 보수 쪽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가 48%나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예. 제가 여기 황당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하고 있다가 45인데 자, 이거 황당한 겁니다. 황당해요. 예, 이 글자가 좀 작죠. 그래서 네, 키우겠습니다. 자, 이 대구 경북이 이렇게 됐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대구 네, 네. 경북이 긍정이 25까지 빠졌습니다. 부정이 58이에요. 대구 경북. 예, 이번에 10% 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빠지긴 했는데 지난주가 어떻게 됐냐면요. 네. 지난주에 대구 경북이 이거였습니다. 35에서 54입니다. 하하. 긍정이 35, 부정이 야, 54죠. 대구 경북도 뒤집혔다. 예, 지난주에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14% 포인트 빠졌죠. 이번에 추가로 10% 포인트 더 빠졌죠. 더 빠졌네요. 더 빠졌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결과냐? 네. 지난주에는 14% 포인트 빠져도 긍부정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였습니다. 아하. 요거 아하, 한번 눈여겨봐 그렇네. 주시고요. 안이라고 써 있네. 안. 그렇죠.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와 아니, 있죠. 예. 그럼 서울, 뭐 인천, 경기 어쩌고 해가지고 이 전 지역 권역에서 대구, 경북만 오차범위 이내 격차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번 주 어떻게 됐느냐? 다 밖으로. 전부 다 밖으로. 아. 전부 다 바뀝니다. 대구 전 경북. 지역 오차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아, 이건 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TK도 TK가 예, 긍정이 10% 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25대 58. 아. 이 얘기는 전 지역 이제 서울, 인천, 경기죠. 네. 그다음에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부산, 울산까지입니다. 부산, 울산도. 예, 제주하고 강원은 이게 샘플 수가 적어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어떤 심각합니다. 결과인지. 네. 이거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지지율, 지지층도 지금 이완이 되고 있다. 빠져나오고 있다. 텃밭이 그냥 갈려 나갔는데 네. 제가 봤을 때 텃밭이 아니고 이 정도면 안방이죠. 안방. 예, 아하, 그렇죠. 안방에 구들장이 뜯겨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이건 그냥 집에서 나가라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럴 이 수도 정도면 있죠. 나가라. 문짝도 뜯기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안방이에요 여기가 TK가. 네.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수치가 1% 포인트 올라갔다고 해서 전혀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정부 여당 특히 지금 뭐 총선을 수습한다고는 하지만 네. 보면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지역 정당, TK 지역 정당으로 네. 영남당으로 완전 축소되는 영남 자민련 뭐 이런 예,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잘 나와 있다. 그러니까요. TK에서 그러면 환영받아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닌 거예요, 지금. 야. 이 얘기는 뭐냐? TK에 계신 분들도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계신 분들도 영남에 계신 분들도 아니 그러지 말고 수도권, 충청, 또 호남 이런 데 가서 아니 왜 더 잘 못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 안방에서 지금 오차범위 밖에 부정평가가 더 많이 나온 상황. 이거는 심각하다. 예. 자, 다음 주 상황이 좀 궁금한데 이재명 대표와 만남이 다음 주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 보수에서도 부정평가 많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은 뭐 연령대별로 봐도 거의 뭐 대부분 70대 이상 빼놓고는 다 부정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 연령대별로 지금 그렇고. 요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예. 20대에서 70세 이상 여기에서요. 지금 70세 이상만 빼고는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률이 더 높죠. 그러게요. 그렇죠. 다 밖에 나갔어요. 자, 그러면 70대에서는 안정적이냐? 네. 오차범위 안의 격차로서 5% 포인트 긍정이 더 좋은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네.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요거 말씀드려볼게요. 지난주에 70세 이상에서요 18% 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빠졌습니다. 그죠? 실망이 컸던 거죠. 뭐 그렇죠. 70대 이상도. 그런데 네. 그러면 지금 전체에서 1% 포인트 좋아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러면 70세 이상에서 좋아졌느냐? 2% 포인트 추가 하락했어요. 긍정률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차범위 이내다. 네. 거기서 뭐 괜찮지 않네. 이거 지금 누군가 그렇게 해석한다면 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은 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위기예요. 제가 봤을 때. 위기다. 지금은 이제는 안 된다. 네, 이재명 대표한테 네. 먼저 막 달려가서 버선발로 달려가서 손을 잡아야 될 상황이고요. 전화로는 안 된다.
지금 예? 전화 한 통으로는 안 된다. 전화 안 돼요. 전화번호 저장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화 카톡 주고 받나요? 어떻게 만나야 됩니다. 텔레그램 제가 봤을 때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고 막걸리라도 네. 한 잔 떠놓고 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돼요. 지금 이거는 지금 70세 이상에서만 5.2 이내로 좀 잘 나오고. 괜찮으니까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승리적으로 그것도 5%밖에 안 돼요. 해석한다? 그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